남도 300리 산과 들을 휘감아 돌며 영산강이 흐릅니다. 물줄기를 따라 역사가 흐르고 뜨거운 사연들이 함께 흘러 한 그릇 탕으로 끓습니다. 곰탕입니다. 즐겁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삭히고 오랜 기다림으로 구하는 진한 맛. 그 깊은 세월의 흔적을 찾아 오늘은 나주로 와봤습니다. 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던 영산강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곳 나주입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전주와 나주의 머릿말에서 나왔을 만큼 나주는 남도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주에는 고려시대부터 지금의 도청적인 목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목사의 살림집인 이 내안은 요즘 관광객 숙소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옛 모습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귀향전, 언제나 부함이 있어라 금색한테 편안한 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100곡, 아이고 10가지 곡, 100가지 곡씩이 풍요로운 여기가 조선시대에 설치됐던 20개의 목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방 수령의 가족이 거처한 안채가 남아있는 곳이 나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깊은 만큼 나주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나주하면 뭐가 있을까? 나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곰탕입니다. 왜 나주곰탕을 먹으러 이렇게들 관광객이 와 있을까? 네, 오늘은 이 곰탕 한 그릇에 담긴 나주의 깊고 진한 내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진 나주 평야 덕분에 나주의 밥상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 밥상 어디쯤에 곰탕이 놓여 있을까요? 사실 어떠면 겨울나무도 참 아름다워요. 이 가지가 모두 자유롭게 이렇게 뻗어 있고 자기 신용을 모두 하고 있단 말이죠. 넓게 배나무밭이 자리 잡은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가지를 잘라줘야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겨울에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쯤은 모두 일선을 놓고 쉴 때도 있는 법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요란하게 경운기에 실려 들어온 이것, 바로 소머리고기입니다. 마을 회관 앞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 소머리고기와 잣뼈를 넣어 끓인 겁니다. 소머리곰탕을 만드는군요. 한쪽에선 마을 아녀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가시오가피를 잘 씻어 망에 담고 마늘과 파, 생강과 양파까지 넉넉하게 담습니다. 파의 뿌리까지 그대로 담은 것이 먹을 것은 아닌 듯 싶고 무엇에 쓰시려는 걸까요? 소 머리에다가요 삶을 때 넣어요. 그러면 냄새가 제거가 된다고 여기서 넣은 거예요. 노랑내 안 난다. 가시오가피를 넣고 끓이면 누린내가 나지 않고 곰탕 맛이 개운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곰탕을 끓이는 이유는 오늘이 마을의 새 일꾼을 뽑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잔칫날답게 마당에선 윷놀이가 한창이군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윷이 좀 특이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길쭉한 가랑윷과 달리 나주의 윷은 밤톨처럼 작고 둥글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뭐냐? 유타나에 울고 웃는 건 다를 게 없네요. 육수물. 예, 그건 저기다 고기 썰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곰탕에 육수를 끓이는 거구만요. 이게 몇 시간이나 구우셨어요? 4시간. 4시간을 푹 구웠으니 육수가 아주 제대로 우러났을 것 같습니다. 육수도 육수지만 솥에서 금방 꺼낸 이 따끈따끈한 고기 맛부터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사태.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을 정기 총회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삶아서 대접하고 있어요. 머릿고기. 예, 여기 예전엔 마을에 큰 잔치가 있을 때면 아예 소 한 마리를 잡기도 했다는데요. 상장 갖고 와. 네, 저 도마하고 간장 주실라요? 소 잡는 날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고기였습니다. 보통 소고기는 도축 후 하루 이상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먹어야 하지만 이 생고기는 금방 잡은 소의 엉덩이 살을 날것 그대로 썰어 생선회처럼 먹습니다. 소를 잡은 날이라야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아이 귀한 음식이죠. 사실은 소 자체가 귀한데 지금은 흔해다 가지만은 옛날엔 참 귀한 것이었어요. 양념 하나 없이 소금장에 그냥 찍어 먹는 생고기 맛. 글쎄 제 입맛에는 그냥 특별할 게 없는 고기 맛이었습니다만 생고기라야 한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며 마을 분들 참 맛있게들 드시더군요. 한쪽에선 먹느라 정신이 없지만 음식 준비하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소머리곰탕과 함께 먹을 홍갓김치를 담는다는데요. 양념장 만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우선 표고버섯과 멸치, 보리새우에 밴댕이젓과 황석어젓을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이 육수에 새우젓과 멸치젓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찰밥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이 찰밥이 단맛도 더해주고 김치가 잘 삭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름에 익으면 여름에다 척척 걸쳐서 아, 이런 김치분 더 낫죠. 밥맛 없을 때는 또 이런 거 먹으면 좋겠잖아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홍갓을 젓갈로만 간을 하는 게 나주 홍갓김치의 특징인데요. 영산강 주변에 흔하게 자라던 이 홍갓을 요즘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을 차릴 모양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푸짐하게 고기를 담고 파를 얹으면 소머리 곰탕이 완성됩니다. 곰탕 한 그릇으로 풍성한 마을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소머리 곰탕은 소머리 국밥과 비슷해 보이지만 머릿고기 외에 다른 부위나 내장을 넣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주 숟갈이 다 막 확확 지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국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손으로 느껴질 만큼 진한 국물이 곰탕에 진수라는 것만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곰탕을 먹으면 몸을 보호해서 내년 봄에 일도 잘하고 온 주민이 또 화합도 잘 되고 모든 것은 그러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항상. 올 한 해 마을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고 곰탕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얻습니다. 마을 들판엔 파랗게 싹을 틔운 보리가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탕 한 그릇에 힘이 나셨는지 마을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챙겨들고 보리싹을 캐러 나섰는데요. 그 보리싹은
겨울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먹어봤어. 항아리 다 했어. 근데 비닐도 구멍 뚫리니까 물이 싹 빠져버렸네. 너물도 해 먹고 찰밥도 해 먹고 그러죠. 국도 이렇게 끓여 드세요? 네, 국도 이거 약대라고 정월달에 많이 끓여 먹어요. 요즘은 시골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영 보리싹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보리싹 하나가 얼마나 긴 겨울날 허기를 채워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보통 보리싹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사람들은 이 보리싹으로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요. 일단 된장으로 국물을 내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 오래 묵혀둔 묵은 김치를 넣어 끓입니다. 2년 묵은지 얼큰한 여기 풋것이라 그냥 개운한 맛이지. 이제 알았어. 보리싹을 듬뿍 넣고 골고루 익도록 저어준 다음 뚜껑을 덮어 한 소끔 끓여냅니다. 여기에 홍어애, 그러니까 홍어의 간을 넣습니다. 홍어의 내장과 보리싹이 어우러져 끓으면 코끝을 쏘는 매운맛과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홍어의 보리국이 만들어집니다.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엔 무엇 하나 밥상의 주인공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에 밀려 국산 홍어 구하기도 어렵고 보리싹도 겨울 한철밖에 맛볼 수 없으니 요즘 이만큼 귀한 음식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 맛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아이 생전 어머니가 끓여주는 음식은 생전을 가도 그 변함이 없죠. 아이 인혁 부인이 끓여준 거라고도 틀리죠. 어머니가 끓여준 것은 생전을 가도 그 맛인데 그 맛이 어디 어느 인류 식당에서 해주는 들 그 맛이 있겠어요? 안 맞지.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밥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옛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보리도 요즘은 소의 사료로 더 많이 쓰인답니다. 아, 이게 보리. 이 엄동설 안에 이 보리싹 구경이라니 참. 아유. 네. 아유, 잔디밭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음식 재료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보리싹인데요. 이 농경사회에서 소는 사람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곤 했죠. 중요한 의례나 또 큰 잔치가 아니면은 소고기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곰탕이 누구에게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곰탕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곰탕의 유래는 1800년대 말에 쓰여진 시의 전서에 기록된 고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음은 기름을 마신다는 뜻으로 소의 뼈와 고기를 넣고 고아낸 음식을 고음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곰국 또는 곰탕으로 변형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음식을 기록한 진연의 괴에 곰탕을 끓일 때 소의 내장 부위인 곤자수를 넣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곰탕이 궁중음식의 하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주였을까요? 관청이 있는 지역에는 늘 큰 우시장이 서곤했습니다. 나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자리를 옮긴 영산포 우시장은 한때 전남 지역 곳곳에서 속군들이 몰려들던 우시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죠. 하루 이틀씩 걸려서
받고 온 사람도 있고 경진 해남 정도에서도 온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줄어든 우시장 규모보다 농민들의 속을 태우는 건 속값입니다. 사료값은 자꾸 오르는데 속값은 점점 떨어지고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시름이 이 새벽 소울음처럼 터져나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장이 설 때마다 함께 우시장에 나온다는 주판선 씨 부부. 숱한 고비들을 잘 넘겨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 갖고 나와서 이들 학비 다 주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나마 소를 팔 수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부부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데리고 나온 암소 한 마리가 좋은 가격에 팔린 모양입니다. 우리 소는 우리 최고 잘 받았어요. 오늘요? 얼마 받으셨어요? 7,600원. 3등. 하지만 애써 키운 소를 팔고 돌아서는 마음이 마냥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를 판 사람도 못 판 사람도 허하기는 마찬가지. 그 헛헛한 속을 채워주는 건 언제나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예, 준장마. 예. 아유, 소머리 국밥 한 그릇 주시오, 한 그릇씩. 예, 예. 막걸리도 한 병 주시오. 예. 소 팔아가지고 아주 속이 안 좋은 마음에 술이나 한 잔씩 오고 war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우시장에 나오느라 아침을 걸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터에서 파는 국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우시장이 설 때면 국밥집도 덩달아 바빠지곤 했는데요. 근처 도축장에서 쏟아져 나온 소의 부산물들이 국밥 재료로 사용이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새벽 내내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누가 서로 먹는 올리냐가 문제가. 그런데 웬일인지 국이 다 식도록 김숙자 씨가 수저도 들지 못합니다. 너하고 인연이 여기까지다. 다음 생에는 너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보내면 소가 그냥 날 쳐다보면서 그냥 눈이 둥글둥글 해갖고 보면은 아주 마음이 그냥 겁나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진짜 밥도 안 먹고 잡아. 소가 나가면.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사람인지라 갖고 출하하러 나가서 잘 받아갖고 오면은 응?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안이 된디 또 내가 열심히 키운 소가 가서 그냥 가격을 이렇게 못 받아갖고 오면은 진짜 낙담이 돼요. 손에 쥔 돈보다 떠나보낸 소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장터에서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말아먹습니다. 산이 저 영산포냐 물이 맑아 영산포냐 바닷길과 연결되는 영산강. 서해로부터 올라오는 해산물이 집결되는 물길을 열어주었고 관청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장이 섰던 나주는 모든 물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밥집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나는 진정 못 잊겠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곰탕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이경자 씨도 처음엔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장터국밥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자 하나 둘 곰탕집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50년 가까이 곰탕을 끓이고 있는 이경자 씨는 곰탕을 만들 때 우선 머릿고기를 삶아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머릿고기 삶아놓으면 딱 국물을 퍼놓으면 딱 애래불어. 다른 고기는 양지나 사태나 삶아갖고는 그 안 애리. 머릿고기를 삶아야 애리지. 좋은 고기를 써야 국물 맛이 좋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나주 지역에서 키운 한우를 고집하는 건 그 때문인데요. 머릿고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양지와 사태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양지와 기름기가 적은 사태를 섞어야 국물이 잘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국물을 내는 데는 등뼈도 사용합니다. 솥 하나에는 하루 종일 뼈를 넣어 끓이는데 이 뼈국물은 다른 솥에 옮겨 부어가며 고기를 삶습니다. 뼈국물에 고기를 삶는 재미죠. 머릿고기는 2~3시간 정도면 먹기에 적당하게 삶아집니다. 고기는 그때마다 손질해 수육을 만드는데요. 부위별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 담을 수 있도록 따로 손질해 놓습니다.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것 같네요. 머리에서 나온 우설 제일로 맛있어요. 여기가. 6년 전부터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돕고 있는데요. 곰탕집 며느리 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이럴 줄 모르고 시집을 왔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많고 또 엄마가 워낙 이것저것 다 해놓으시니까 전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고기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안 익어도 안 되고 뭐든 적당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곰탕은 뼈가 아닌 고기 위주로 국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골 국물처럼 뽀얗지 않고 갈색빛을 띠는 맑은 국물이 특징입니다. 뚝배기에 밥과 고기를 넣은 다음 국물을 여러 번 토렴에 따뜻하게 덮여내는데요. 그 위에 고명을 얹어 상에 올리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나주곰탕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곰탕입니다. 부위별로 제각각 다른 맛을 내는 머릿고기로는 수육을 만듭니다. 반찬은 깍두기와 묵은지가 전부지만 영양면에서 보면 궁합이 잘 맞는 짝이라고 합니다. 고기 속에 단백질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단백질 성분이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추출되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부족한 영양 성분이 비타민하고 무기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야채, 채소에서 저희가 섭취를 하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나주곰탕이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곰탕을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도 곰탕 맛을 보기 위해 새벽 열차를 타셨다네요.
서울서 아침 GTX 타고 내려왔는데 먹으면 이렇게 맛있게 맛이 서울 곰탕 맛하고 달라. 고기도 여러 좋고 맛도 어떤 맛이냐면 옛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옛날 서울 장밥 그 맛이야. 지금은 일부러 찾아와 먹는 별미가 됐지만 곰탕은 끼니도 거른 채 장터에서 일을 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곰탕만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정육점 육회고기 사러. 장사를 하다 말고 따로 고깃감을 사러 나섰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들어온 음식 때문인데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곰탕과 함께 팔았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기름기 없는 소의 우둔살 부위가 육회용 고기입니다. 잘게 채를 치듯 썬 고기에 간장과 마늘, 참기름 등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려 육회를 만듭니다. 밥 올라가서 밥 퍼갖고라고. 이 육회로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여기에 곰탕 국물을 넣은 다음 숙주나물 등 채소를 넣어 비빕니다. 곰탕과 함께 장터에서 팔던 이 비빔밥은 고춧가루를 넣어 아예 비벼서 상에 내는 게 특징인데요. 돼지기름에 밥을 볶아서 만들기도 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육회를 고명처럼 얹습니다. 생고기를 얹기도 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육회 비빔밥입니다. 고춧가루와 육회라 맛이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나주 사람들에겐 곰탕만큼이나 익숙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비빔밥, 곰탕 좋은 걸로만 먹으니까 힘도 있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곰탕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장터의 청년들이 하나둘 반백의 노인이 되어가는 동안 변하지 않은 건 곰탕 맛뿐입니다. 갓 20을 넘긴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거친 장터로 나섰던 이경자 씨에게 매일 새벽 곰탕을 끓여내야 했던 지난 날은 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곰탕이 있어 자식 5 보란듯이 키울 수 있었겠죠. 가게 딸린 내 집까지 장만했으니 이만하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큰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입니다. 오늘이 어머니의 생신이라는군요. 곰탕집 미역국이니 당연히 곰탕 국물로 끓여야 되겠죠. 모든 음식에 국거리 할 때는 저희가 곰탕 국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미역국 같은 데 곰탕 국물 넣으면 더 훨씬 맛이 담백하고 진하더라고요. 저희 왔어요. 오셨어요. 뭘 많이 갖고 왔을까? 5 남매가 하나 둘 모입니다. 저마다 한두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봤네요. 딸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식을 이제 잘 못하거나 막 그러면 타박이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음식 못한다는 소리는 새벽부터 일을 한 어머니는 자식들이 온 줄도 모르고 그새 잠이 드셨습니다.
생일날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엄마는 절대 안 되시죠. 곰탕 국물로 끓인 이 미역국에는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한 곰탕 할머니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늘 남의 밥상만 차려온 어머니를 위해 오늘은 자식들이 푸짐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이런 날 큰 소리로 웃을 법도 한데 이경자 씨는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이 말이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내며 살아오는 동안 몸에 배어버린 무뚝뚝함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잔잔한 정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장사하니까 돈 벌어서 가르치려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모든 것도 많죠. 큰딸 졸업한 데도 가지도 못했어. 장사하시는 거죠? 많이 서운했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피하니까 집에 올 때도 이렇게 시내로 못 오고 골목길로 왔어요. 이게 이 졸업장하고 들고 좀 창피하잖아요. 꽃다발도 없이 혼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일했죠 뭐. 그때 니들 고생할 때 졸업식도 못 갔고 막 이런 이야기 말씀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둘이 또 울고 그래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울 때 많이 갔지. 왜 많이 또 고단한 시간을 견디어 살아온 어머니의 곰탕처럼 매일 나주의 가마솥은 구구한 사연들로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곰탕집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해 오늘날 나주곰탕거리가 됐습니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원조라는 이름을 내건 곰탕집들이 앞다투어 나주곰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쭉 그 곰탕거리로 모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이제 그 성 밖에 살던 서민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장터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팔던 국밥이 오늘날 나주의 곰탕의 출발인 셈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이라고 해도 소의 뼈와 고기를 이용한 음식인데 어떻게 값싼 장터 음식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아마 가슴 아픈 나주의 역사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난도 제1의 곡창지대로 사람과 물자가 넘쳐나던 나주는 그 풍요로움 덕분에 영광도 누렸지만 일제강점기 식민 수탈의 중심에서는 아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산포에는 나주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했던 한 일본인의 저택이 그대로 남아 수탈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나주곰탕은 이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탄생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큰 공장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나주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던 군수용품인 소고기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도축하고 또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고요. 이름은 닭게낙가 통조림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시면 그 도축이 이루어졌던 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위령비가 지금도 서 있을 정도로 이 일대에 도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선한 그 소의 부산물들이 계속 공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급받은 걸로 곰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음식이 발달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까지 쭉 이제 상업화되면서 나주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가 빼앗긴 역사만 간직한 곳은 아닙니다. 나주는 항일운동의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일제항고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민족사학자 박준삼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파고택이라고 그러죠? 네, 남파고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도 네. 여기서 한 200년 정도 삽니다. 그러면 대대로? 네, 대대로. 네. 200년의 세월에도 흔들림 없이 나주의 시간을 지키며 서 있는 이 고택에는 겉모습뿐 아니라 그 옛 정신을 지키며 종선 부부가 살아가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이 낮게 있네요. 네. 참 겸손하군요. 예? 항상 낮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항상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 생활하라 그런 네. 뜻에서 이렇게 네. 모든 걸 적게 했습니다. 굴뚝의 연기가 행여 가난한 이웃에게 상처가 될까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만큼은 겸손의 미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저를 위해 한우로 손님상을 차린다는데 양진머리와 소의 위인, 양을 넣고 끓이는 곰국부터 솥에 앉힙니다. 곰탕과 곰국은 소의 부산물을 푹 고안했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통 가정집에선 곰탕보다는 곰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의 경우 뼈를 넣지 않고 고기와 무만으로 국물을 내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곰국을 끓이는 동안 마루에선 종부 강정숙 씨가 며느리와 함께 떡갈비를 만듭니다. 양념에 재워놓았던 갈비에서 뼈를 발라낸 다음 살과 기름을 곱게 칼로 다져 떡갈비를 만드는데요. 갈비살에는 국거리에 비해 기름 부위가 좀 많습니다. 그 갈비에서 나온 기름 같은데? 그 갈비 기름이 맛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넣어. 이거요? 같이 넣으라고? 같이 다져서 넣어야 돼. 아 근데 여기 적당히 있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 갈비에서 나오는 거는 잘 맛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건 버리는 게. 그렇긴 한데요. 뭐지 요새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이런 거 다 빼는데. 그래도 그 갈비의 기름은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네, 맛이냐 건강이냐 종갓집 고부간도 비슷한 갈등을 하는군요. 오늘은 일단 시어머니의 손맛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떡갈비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다며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화로에 담습니다. 이제 해갖고 숯불 위에 올려놓으니 떡갈비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가 가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강정숙 씨는 귀찮아도 떡갈비를 꼭 숯불에 굽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가 떡갈비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하롯가에 앉아서 이걸 구워서 주셔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앉아서 구워주시는 대로 먹고 그러고 나면은 기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다가도 이거 먹으면은 또 힘이 쏟아서 또 살 것 같고. 종부의 삶을 숙명처럼 알고 살았지만
며느리만큼은 대접받고 살기를 바랐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 떡갈비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살림을 맡게 된 강정숙 씨는 아직 종가의 살림이 익숙치 않습니다. 볏집에 낙지를 꿰어 만드는 이 요리도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손질한 낙지머리를 볏집에 꿰고 다리를 꼬아 말아서 간장 양념을 발라가며 숯불에 굽습니다. 이것이 낙지 호롱구이입니다. 육전은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얇게 저며 달걀옷을 입혀 지져냅니다. 이 집 손님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육전입니다. 풋고추도 가운데 배를 갈라 소고기와 채소를 다져 넣은 다음 달걀옷을 입혀 지져냅니다. 육고기를 좋아하는 집안 내력이 음식마다 담겨 있습니다. 두 시간쯤 고아낸 솥에서 고기와 무를 꺼냅니다. 썰어서 만들면 보통은 이대로 국물과 함께 담아내지만 강정숙 씨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곰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기와 무를 썰어서 간장과 참기름, 마늘을 넣어 무치는데요. 고기와 무에 양념이 충분히 배어들면 이것을 다시 고기 삶은 국물에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손길을 거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비로소 곰국이 만들어집니다. 웬만한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끈기와 인내가 담긴 음식입니다. 곰국과 한우고기로 손님상이 차려졌습니다.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정갈한 밥상입니다. 드시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손님이 오시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기셔서 상 가득 내놓으십니다. 좀 양을 위주로 해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거의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곰국 한 숟가락이 옛 맛을 느끼게 하네요.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켜낸 이 고택처럼 옛 삶의 가치를 올곧게 지키며 살아온 마음이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고된 삶의 시간들을 견디온 사람들의 밥상에선 언제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언 땅을 뚫고 보리가 자랍니다. 그 보리로 소를 키우고 사는 주판선 씨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시장에서 돌아온 부부는 소 여물부터 먹입니다. 떠나보낸 아쉬움까지 덤으로 얹어 오늘만큼은 넉넉하게 먹입니다. 사료값을 아끼려고 지난해부터 직접
보리까지 재배해 사료로 쓰고 있는데요. 생균제를 넣어 발효시킨 보리 사료 덕에 힘은 들어도 소들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올해로 소를 키운 지 25년째. 소 때문에 부부가 여행 한번 못 해봤다는군요. 밥을 줘야 되는지 굶길 수는 없잖아요. 못 굶기니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꼭 남아서 밥을 줘야 돼. 이게 둘이서는 생년 어디 여행 간 일 없어 아직까지. 그래도 이 소 덕분에 아들, 딸, 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었으니 모든 게 고맙기만 합니다. 이것을 다 이게 보고도 우리가 이것만 먹게 아니라 여름 되면 그냥 그걸 그냥 넣어놨다가 데려가야 소 키우는 집이니 냉장고에는 늘 사골을 구워 만든 곰국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골 국물 하나면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요리가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청국장도 직접 띄워 먹을 만큼 솜씨가 좋은 김숙자 씨는 이 사골 국물로 특별 요리를 만들곤 합니다. 사골 국물에 청국장을 푼 다음 무를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게를 몇 마리 넣고 산낙지도 통째로 넣습니다. 해산물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는데요. 사골 국물과 청국장과 해산물의 만남이라 그 맛이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골, 해물, 청국장. 그 생판 처음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예? 나만에 끓여 먹는 거. 근데 먹으면 이제 성도는 사골, 해물, 청국장. 입에다 넣으면 요리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김숙자 씨만의 별미입니다. 육회 만드는 데에도 남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얇고 길게 써는 것부터가 기술인데요. 양념을 만들 때 배를 함께 넣는다고 합니다. 나중에가 유명하죠. 있는 것은 배하고 소고기. 나주배와 나주한우가 한데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운 육회무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향긋한 배 향이 눈에 보이는 듯한데요. 맛도 아주 좋을 것 같죠? 이게 박소 내가 부지런한 아내 덕분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장가 잘 갔다고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데 정작 주판선 씨만 그걸 모르고 삽니다. 어쩌면 모른 척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생 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부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애들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이래서 우리도 가정생활하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워서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내보낼 때 아픈 데 없이 내보내야 쓰겠다는 그런 이제 사람 마음이죠. 네. 좋은 일, 굳은 일 함께 겪으며 살아오는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오늘은 큰맘 먹고 주판선 씨가 아내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는군요. 아이 우리 신랑이 오늘 섣불었다고 못 한다 사준다 그래. 이렇게 안 입은 당에도 마당에도 끼우고 사이나 근데 크네요. 입어보세요. 섭한 돈으로 옷 한 벌 산다기에 백화점에라도 갈 줄 알았더니 알뜰한 아내의 선택은 멋진 시장 패션입니다. 그건 입어. 또 그런 색을 또 그런 것들 좋아하고 많이. 엄청 이뻐요. 이거 살 거 이거. 그래 그럼 그럼 참. 이거는 나밖에 못 입어. 사이즈가 적어. 아내보다 더 큰 사람도 입는다. 이것을 솔직히 나보다 큰 사람이 얼마요? 입는다.
이쁘지? 예, 좋죠. 생전 처음으로 오다 나도 이렇게 진짜 날아갈 것 같네. 아주. 10,000원짜리 옷 한 벌에 행복이 덤으로 얹혀옵니다. 욕심 없이 우직하게 살아온 부부는 모든 것을 내주고 떠난 소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영산강이 없었다면 나주도 없었습니다. 호기로웠던 영화도 아픈 역사도 깊은 물속에 품어 안고 영산강은 어제처럼 흐릅니다. 그 강 위에 막혔던 뱃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배는 예전 모습이 아니지만 풍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기가 영산강 중하류쯤 되는 곳입니다. 배를 타고 천천히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참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이 됩니다. 늘 빠른 길만 선택해서 찾아다니던 이 조급한 마음, 이것도 좀 잠시 내려놓게 되는데요. 오래 기다려서 고아낸 곰탕처럼 여러분의 밥상에도 깊고 또 진한 세월의 맛이 늘 함께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